죽음보다 무서운 건 혼자 죽어가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지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모텔 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면제가 가득 담긴 병이 들려 있었는데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의 눈빛은 이미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은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마련해준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실은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최신 설비, 넓은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지은호가 감탄하자 고성희는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호 씨 실력이면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말에 담긴 의미를 지은호는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건 직감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기회에 대한 설렘이 더 컸거든요. 어머니 정순희와 동생 지강호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더욱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친구 이지혁의 갑작스러운 잠적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하루도 연락 없이 지내는 법이 없던 이지혁이었는데 벌써 일주일째 전화도 문자도 없었거든요. 뭔가 잘못됐어. 박성재는 즉시 지은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지은호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카페는 그만뒀고 새로운 사무실 주소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박성재가 온갖 수소문을 하던 중에 우연히 고성희의 회사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성애? 그 사람이 왜? 박성재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재혼 상대였고 박성재에게는 새어머니였거든요.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결코 좋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박성재를 자신의 친딸 박영나보다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고 박성재도 그런 고성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박성재가 고성희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 지은호는 한창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지은호 씨. 박성재의 목소리에 지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여기를? 지역이 소식 아나요? 급박한 질문에 지은호는 당황했어요. 지혁 선배가 왜요? 박성재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요?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성재도 마음이 아팠어요. 바로 그때 고성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이에요? 고성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성재는 돌아봤어요. 어머니, 지혁이 실종됐어요. 실종? 고성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지은호 씨, 혹시 이지혁 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박성재가 간절히 물어보자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만 했는데. 그 순간 고성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혹시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박성재는 고성희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더 걱정스러워 했을 텐데 오히려 차분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혹시 지혁이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박성재의 날카로운 질문에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뭘 알겠어? 그런데 성재야, 지금 지은호 씨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지은호는 고성희와 박성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뭔가 자신이 모르는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지혁 씨를 찾는 걸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은호가 말하자 고성희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지은호 씨, 당신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를 놓치게 돼요. 박성재는 고성희의 말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지혁의 실종을 이용해서 지은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 씨, 저와 함께 지혁이를 찾아주세요.
지혁이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죽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시나요? 빨리 찾지 않으면 정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박성재도 문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야 해요. 하지만 고성희는 침착했어요. 익명의 장난 문자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지혁이 허름한 모텔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박성재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사진 배경을 보면 위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성희는 여전히 지은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은호 씨, 지금 나가면 오늘 중요한 미팅을 놓치게 돼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지은호는 깊은 갈등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이지혁이 걱정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미래가 아까웠거든요. 그때 지은호의 마음을 결정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정순이로부터 전화가 온 거였어요. 은호야, 우리 식당이 문 닫을지도 모르겠다. 손님이 너무 없어서. 정순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 고성희와의 관계를 망치면 어머니와 동생 지강호를 도울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지혁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다면 자신이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어요. 저는... 지은호가 말하려는 순간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결국 지은호는 박성재와 함께 이지혁을 찾아 나섰습니다. 고성희는 그런 지은호를 차갑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닌 어떤 위협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거든요. 박성재와 지은호는 사진 속 배경을 단서로 이지혁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몇 군데 모텔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지혁이 묵고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리는 건 고요한 뿐이었어요. 지혁아. 박성재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가슴이 뛰어 죽을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 늦은 건 아니겠죠?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지혁이었습니다. 지혁아. 박성재가 달려가서 이지혁을 흔들자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탓에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거든요. 빨리 병원으로. 지은호가 외쳤고 그들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이지혁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각했어요. 왜 날 살렸어? 이지혁의 첫마디에 박성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지은호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지혁 선배, 제가 너무 차가웠나요? 하지만 이지혁은 두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다 소용없어. 나는 이미 끝났어.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이지혁의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상철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혁아, 왜 이런 일을? 김다정은 아들의 손을 잡고 흐느꼈어요. 엄마가 미안해. 왜 몰랐을까? 이수빈도 오빠의 처참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옥래 할머니와 김장수 할아버지도 왔어요. 우리 지혁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조옥래의 따뜻한 손길에 이지혁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에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복도에 고성희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녀는 지은호를 찾아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지혁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지은호 씨, 이제 만족하셨나요? 고성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과거 때문에 미래를 잃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고성희의 말에 담긴 위협을 지은호는 분명히 느꼈어요. 하지만 이지혁의 생명이 더 중요했거든요. 박성재도 고성희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 직원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으니까 확인하러 왔지. 고성희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 순간 이지혁이 고성희를 보더니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고성희는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태연해졌습니다. 처음 보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의 눈빛은 계속 고성희를 응시했어요. 며칠 후 이지혁은 퇴원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깊었어요.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지혁에게 다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지혁을 선택할 것인가,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지은호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지혁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낸 사람이 바로 이수빈이었던 겁니다. 오빠를 구하고 싶었던 이수빈은 지은호와 박성재를 이용해서 이지혁을 찾게 만든 거였어요. 오빠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수빈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고성희가 이지혁의 실종과 관련해서 무언가 알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였습니다. 박성재가 우연히 발견한 고성희의 수첩에는 이지혁의 일정과 동선이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상해. 어머니가 왜 지혁이 일정을 알고 있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고성희가 단순히 지은호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습니다. 과연 고성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는 고성희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은호와 이지혁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고성희의 계획 속에서 운명이 어떻게 얽힐지 다음 회를 기대하게 만드는 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